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가 솔직히 제일 싸죠. 근육통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허리 통증 환자의 90%는 그럼 MRI는 뭐가 좋으냐? 초음파는 그 가장 큰 단점이 CT는 그럼 MRI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9대 1인데 10%에 맞춰서 하족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오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가 솔직히 제일 싸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찍자고 하면 거의 100% 찍는 질환 촬영법인데, 엑스레이는 뼈의 모양과 그 다음에 금이 갔는가만을 볼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뼈의 모양을 보고 뭐 혹시 금이 갔을까 아니면 뭐 부러졌을까 이런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검사법이고요. 원래 우리가 광고에서 S라인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일자허리나 소위 말하는 일자목이 생겼다고 하면 2차적으로 근육이 심하게 뭉쳐서 얘를 당겼으니까 근육통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엑스레이를 보고 근육이 정말 수축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허리 통증 환자의 90%는 통계적으로 근육통이 많기 때문에 굳이 더 정밀한 검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엑스레이만으로도 뼈 이상이 없다면 우선은 단순한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고요. CT는 주로 뼈를 보는 검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랑 다른 점은 CT는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 상으로는 근육이라든가 디스크가,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전문 의사라든가 방사선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MRI까지는 안 되고. 이게 이제 CT의 장점인데, CT가 사실은 금액이 몇만 원밖에 안 하니까 환자분들한테 CT가 MRI보다 훨씬 비용적인 부담이 적어서 다들 많이 찍으시기는 하는데, CT의 가장 큰 단점이 뼈 주위가 번져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바깥에만 있으니까 그 안에가 잘 보이는데, 척추는 전부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살짝만 나와 있는 경우에 CT는 잘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보이는 경우에도 그 뼈에 번져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진장 애매한 경우들이 좀 솔직히 많습니다. 그 대신에 MRI의 가장 큰 단점이 뼈에 금이 가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떨어졌을 때 응급실에서 MRI를 안 찍고 CT를 찍는 이유는 그걸 잡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럼 MRI는 뭐가 좋으냐? CT에서 좋았던 거, 뼈에 금이 가거나 피가 살짝 고이는 거 말고는 MRI가 다 좋습니다. 뭐 암, 근육에 문제가 생겼는지, 인대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는지,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는지, 이거는 그냥 MRI를 보는 순간 일반인들도 말만 해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확 보입니다. 의사들은 궁극에는 MRI를 찍자고밖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밀한 MRI 검사를 해서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비싸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뭐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 MRI가 찍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딱 암. 근데 척추는 암이 거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20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화가 돼서 보통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그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생겨야 되는데, 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척추는 성인 어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암 생기는 순서를 하면 거의 밑에서부터 한두 번째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라서 사실 MRI가 도움이 된다고는 하기 어렵고요. 그 자꾸 그렇게 정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혹시나 뭐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허리 아픈 환자의 90%는 근육통이에요. 근데 근육통 환자를 굳이 MRI까지 찍어서 비싼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엑스레이 찍고 좀 필요하다면 뭐 몇만 원짜리 CT를 찍죠. 그래서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다행히 90% 안에 들면 다행인데 10% 안에 들어서 별로 효과도 없고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아프거나 다리가 막 저리거나 이러시면 의사들은 MRI를 찍자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통계적으로 9대 1인데 10%에 맞춰서 하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MRI는 아주 증상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더 아프시거나 계속 아프시면 이제 그때 가서 보통 찍자고 권유를 할 수밖에 없죠. 초음파는 그 영화 많이 보시면 이렇게 그 잠수함 잡을 때 쓰죠. 이렇게 갔다가 소리가 갔다가 부딪혀서 오는 걸로 얼마나 빨리 오냐, 뭐 단단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하는 건데 이런 데는 좋아요. 근육 보는 데는 초음파가 사실은 상당히 좋거든요. 뭐 끊어졌거나 안에 피가 고였거나. 근데 초음파가 아까 말했듯이 뼈를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척추뼈에다가 초음파를 갖다 대면 그게 그냥 튕겨 나와요. 그래서 허리는 근육통인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근육통인 것 같은데 환자 표현이 뭐 칼을 쩍 맞았다, 도끼가 쩍 찔러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근육이 심하게 찢어지는 경우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럼 이게 엑스레이는 뼈를만 보는 검사법인데 근육을 보고 싶은데 MRI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비싸고 그럼 초음파로 그거를 잡아내는 건데 뼈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안쪽의 디스크는 초음파로는 볼 수가 없죠. 이게 튕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는 허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신경외과나 의사 척추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근육통은 관절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다 아프고요. 이것도 동그랗게 다 아파요. 허리 쪽이 다 아플 수 있는데요. 관절을 벗어나서 이렇게 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증상이 허리서부터 쭉 고관절을 지나고 무릎 관절도 지나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저리다거나 타고 올라온다라고 환자들이 표현을 하면 이거는 근육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런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MRI를 같이 찍어보자고 환자들한테 권유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허리 전체, 뭐 등까지 이런 경우는 말했듯이 9대 1의 확률로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MRI를 권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했듯이 전형적인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들, 그러니까 막 타고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아니면 걷다 서다 계속 반복하거나 뭐 본인이 아시죠? 뭐 허리 아픈지 뭐 한 달, 두 달 넘고 막 이러시면 이제 처음부터 MRI를 권하죠. 허리만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오래 못 걷는 거,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파행이라고 하는데 걷는 게 부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걷다 서다 환자들이 반복을 해요.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들마다 사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이제 3주 보는 선생님도 있고 4주 보는 선생님도 어쨌든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하면 이때는 원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MRI를 찍자고 해요. 물론 상식적으로 뭐 대소변 못 보고 발가락 안 움직이고 마비 있으면 당연히 그때는 MRI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없는데 MRI 찍자고 하면 과연 대답하기 어렵죠? 대답하기 어렵죠. 다른 선생님한테 욕 먹고요. 그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환도 있으시고. 그쵸. 네, 감사합니다.